이번 수업 시간에는 인면도를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인면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평면도가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전주와 그 전주에 작업했던 1층, 2층 평면도를 제가 우선 올려놨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면도를 보고 따라 그릴 수 있게끔 PDF 파일을 준비를 해놨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도면을 그대로 보고 따라 그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치수를 참고하실 수 있게끔 제가 올려놓은 거고요. 1층, 2층 평면도를 여시게 되면 이렇게 도면이 있고, 이 도면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요 전에 이제 사용한 이제 단축키에 대해서 먼저 숙지를 하고 넘어왔는데, 제가 이제 매니지, 혹시 이게 한글 버전인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서 쫓아오시면 됩니다. 로드 어플리케이션을 들어오셔서 여기 서포트 방에 우리가 이제 서포트 방 안에다가 요 AE, AF를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AF를 컨트롤로 그냥 드래그 하시면 잘 안 돼요. 컨트롤로 해야 두 개가 다 잡혀요. 이때 불러오기를 합니다. 이거를 한 번 불러와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단축키를 쓰실 때마다 매번 불러와야 되는 불편한 사항은 있습니다. 늘 쓸 때마다 이렇게 불러오긴 해야 돼요. 이제 꺼주시고요. AAF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앞전 영상에서 참고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우선 제가 이 도면, 이 평면도, 인면도, 뭐 단면도, 뭐 한 도면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원본을 훼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CO 카피를 하고 우측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테두리는 작업할 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치수선이란 여기 기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AF라는 명령어를 제가 이제 써볼게요. AF는 선택한 객체만 보이기. 지금 이렇게 치수선 선택한 객체만 보이죠? 지금 요거 같은 거를 이걸 치수로 들어가 있는데 MA로 제가 요거는 조금 편집을 할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다시 AF 누르고 그러면 이제 보이지가 않죠. 아까 그 화살표가 이제 치수선으로 표현이 돼가지고 나타나 봅니다. 이걸 다 지울 거예요. 이쪽에 있는 거 지우기 버튼 누르고 AE는 숨겨진 모든 레이어 보이기. 다시 AF를 눌러주시면 뭐 이 중심선은 인면도 그릴 때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삭제를 하고 다시 A2로 갑니다. 요거는 치수선 레이어로 안 들어갔었나 봐요. 삭제를 할게요. 이렇게 되면 우선 1차적인 도면 정리가 완료가 됩니다. 인면도를 그리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이 내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외부만 중요합니다. 바깥에서 바라보는 이 벽체만 중요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선이 행여 거슬리면 지워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인면도 그리실 때는 이 형태만 가지고 그리려고 할 거니까 우선 여기까지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이제 인면도 작업선 그리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레이어를 우리는 평면도 그릴 때 이 중심선의 기준으로 작업했다면 이번엔 이면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벽체선이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죠. 벽 자체가. 그러면 우리는 노란색으로 딸 겁니다. 말뜻 그대로 이 보이는 벽체와 같은 색으로 바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L 라인 스페이스바 이때 바로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간격이 너무 좁아요. 이따 여기다가 이걸 따서 인면도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짝 무브로 좀 여유 있게 다시 무브로 여유 있게 좀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L 스페이스바 이쪽 붙여서 여유 있게 내리고요. 이 라인을 가지고 제가 이제 바로바로 쓸 거예요. CO 카피합니다.
카피, 이쪽 방향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정확하게 붙여줄게요. 우선 이렇게 붙이고 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서서 시선을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바라보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이는 면은 딱 이쪽 바깥쪽에 있는 면입니다. 그리고 창이 보이겠죠. 다시 벽이 보이고 창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라인으로 잡아주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요번에 라인을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무슨 작업을 하는 거냐? 인면도 그릴 때 이 평면도와 붙어 있는 부분을 바닥으로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평면도와 붙어 있는 부분을 바닥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바닥이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도면은 이제부터 이 치수선을 참고할 겁니다. 여기가 이제 바닥선이에요. 그래서 이 바닥선으로부터 2층 슬라브 라인, 그러니까 1층 높이가 총 270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700만큼 올려줄 거고요. 이제 캐드로 다시 와서 높이 옵셋 2700만큼 이렇게 올려줄 겁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 정리를 좀 해볼게요. TR로 스페이스바 이 부분 스페이스바 다 지워버릴 거예요. 다시 TR 스페이스바 잡고 스페이스바 이 부분 다 정리합니다. 요 라인은 뭔가요? 이게 창이 서 있을 위치죠. 창이 서 있을 위치고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바닥으로 기준을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하니까 아까 도면을 봤을 때 지금 번호를 보시게 되면 1번, 4번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도면을 보면 무슨 뜻이냐? 1번, 4번. 1번에서 4번. 여기가 1번이죠? 여기가 4번이죠. 이쪽을 바라본다는 뜻이죠. 그러면 다시 4번에서 1번을 바라본다라는 뜻은 뒤에서 본다는 거예요. 왜? 숫자가 여기 있죠? 4번이 이쪽 방향으로 돼 있었잖아요. 인면도에서. 그래서 뒤쪽에서 바라본다. 그래서 창이 아마 다를 겁니다. 1번에서 4번을 바라보는 거는 이쪽에 창이 하나가 없어요. 평면도로 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 평면도에 창이 없죠. 그래서 1번에서 정면을 바라보는 거, 4번에서 1번은 이 뒤쪽에서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번에서 4번을 바라보는 이 도면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 1번에서 4번을 바라보는 도면, 이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 도면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 창이 바닥에서부터 400만큼 떨어져 있다고 되어 있네요. 확대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창의 높이는 330. 이 두께는 따로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 뜻은 왜 그러냐? 우리가 평면도 작업할 때 이미 평면도에서 확대해 볼게요. 여기 두께를 우리가 표기를 해놨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평면도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면도에 딱 필요한 부분만 표기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 바닥에서부터 400에서 그 다음에 330만큼 창틀의 높이가 되고요. 옵셋 400 바닥으로부터 400만큼 그 다음에 이 창의 높이가 330 이었고요. 이때 이거를 뭐 잘라서 작업하는 것보다 바로 그리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창으로 바로 와서 REC 렉탱글로 이렇게 다시 렉탱글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작업하는 게 빠를 수 있어요. 뭐 두께까지 주게 되면 뭐 옵셋을 하면 되고요. 우선은 지금은 이 선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의문을 가질 겁니다. 왜 편하게 여기가 바닥이 아니라 여길 바닥으로 작업하면 좋은데 왜 굳이 이 평면도에서 가까운 위치를 바닥으로 작업을 하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요
평면도가 층별로 다르면 이 평면도별로 인면도를 다 따로따로 작업해서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이쪽을 바닥으로 작업해도 사실상 크게 무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5층짜리, 10층짜리 건물이다. 이걸 잠깐 치울게요. 잠깐 옆에다 잠깐 놔두고 옆에다 놔둔 상태에서 만약에 5층짜리다. 그러면 이럴 수 있겠죠. 제가 뭐 여기서 라인을 따서 이걸 벽체로 바꿀게요. 높이가 3000, 1층 높이가 3000이야. 요거 위에 이면도가 똑같아. 그러니까 한층 더 올라갈래. 다시 한 번 더. 밑으로 내려갈 때는 2층이 5층이 됐든 10층이 됐든 끝없이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바닥을 여기에다 여유 있게 한 요 정도 내려놓고 위로 그냥 편하게 작업할래. 근데 5계층입니다. 옵셋 3000만큼 올라갈게요. 평면도가 똑같기 때문에 이면 모듈이 똑같다면 이 한 층 갖고 계속 작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겹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하실 때 이쪽 평면도를 기준으로 바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그릴 때는 여기가 바닥이 되겠죠. 이 부분이 바닥이 될 거예요. 라인을 그리는 부분이. 그럼 그것부터 먼저 작업을 해 볼게요. 제가 우선 그려놓은 인면을 우선 이렇게 해 놓을게요. 우선은 이 수업에 맞게끔 인면도 작업선 그리기를 먼저 작업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으로 이번에 이쪽이요. 그렸습니다. 카피 한 다음에 여기서 복사. 라인을 또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얘는 바닥이에요. TR 잡고 지울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 이거 높이가 아까 몇이라고 했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높이 같은 경우에 일로 오시면 2700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쪽 긴 쪽이 됐든 짧은 쪽이 됐든 모든 공간의 부분의 높이는 2700일 거고요. 그러면 5 스페이스바 2700 다 동일합니다. TR 잡고 삭제. 여기가 바닥이니까 이따 이면도 확인해 보시면 대충 나오겠죠. 그럼 위치도 한번 잡아줄까요? 그리는 김에 다 꼼꼼하게 볼게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죠. 높이가 확대를 해보면 다른 애들은 창이 밑에 있는데 얘는 위에 있어요. 그 이유가 이쪽이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눈높이에 보이지 않게끔 여기 창을 위에 놔뒀고요. 환기창입니다. 1800 띄워주고 이건 500이네요. 창의 사이즈가 좀 크네요. 1800에 500. 그럼 다시 캐드로 가겠습니다. 옵셋 1800에 올리고 높이는 5 스페이스바 500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이제 창이 들어가겠죠. 다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라인 그려서 CO 카피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다 라인으로 그려줍니다. 이쪽은 사실 그냥 벽이니까 끊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딱 변화가 생기는 부분만 라인을 그려주죠. 이때는 헷갈리지 않겠죠. 바닥이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닥이니까 TR 스페이스바 잡고 스페이스바 이렇게 지어주시고 아까 높이는 우리가 2700으로 했었죠. 다시 또 도면으로 가서 그 높이를 보기 귀찮을 땐 DI 디스트로 우리 똑같은 그 이면도의 그 치수를 재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5 스페이스바 2700 위로 올립니다. TR 스페이스바 잡고 스페이스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창의 높이와 이 창의 사이즈가 같습니다. 도면 보기 귀찮을 땐 요걸 또 참고할 수 있겠죠. 400에 330이네요. 그럼 5에 400에 올리고요. 5에 330 올립니다. 창이 여기에 있을 거예요. 우선 이렇게 라인만 먼저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L 스페이스바 라인 뺄게요. 카피합니다.
이렇게 여기 끊어지는 부분 잡고 복사할게요. 라인으로 이쪽. 이번엔 바닥이 이쪽이에요. 도면과 가까운 곳이. tr 스페이스바 잡고 스페이스바 모두 삭제. 이때도 마찬가지로 옵셋 2700 올려줄게요. tr로 잡고 지워줍니다. 그러고 나서 도면을 가게 되면 여기가 어디냐? 여기는 그냥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X를 쳐줘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구멍이 뚫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높이가 200에서 2100이네요. 그러니까 옵셋 200에서 다시 옵셋 2100. 네, 우선 이렇게 라인을 그려서 이번에 이제 오른쪽으로 올게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2층이에요. 2층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출력을 했다면 이 부분을 아예 접어버려서 헷갈리지 않게끔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는 2700에 400. 여기 도면 표기된 거 잘 보니까 여기가 지붕의 슬라브 라인이고 여기는 지붕의 플로어, 바닥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걸어 다닐 뭐 이렇게 굳이 뭐 올라가서 걸을 일은 없겠지만 올라간다면 이 라인, 이 부분이 걸을 수 있는 바닥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붕의 가장 이제 최고층, 요 경계선, 이 부분 이제 파라펫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된 거니까 높이가 그래서 2700에 400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2층으로 한번 가볼게요. 2층. 똑같이 라인을 이렇게 그려서 작업을 해볼 거예요. 카피. 끝나는 부분에 정확히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작업하다 보니까 갑자기 의문이 들어요. 라인 이걸 그려놓고 이거랑 요거랑 똑같으니까 나 이거 그냥 카피, 이것도 그냥 바로 여기다 쓸래.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겠죠. 또 라인 딸 필요 없이. 지금 요게 요 위치가 같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높이까지 완전히 똑같다. 그러면 사실상 이걸 하나 그려서 사용하셔도 되긴 하겠죠. 근데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라인으로 이 바닥, 여기가 이제 바닥이죠. tr 잡고 삭제. 이쪽도 라인 그려서 tr 잡고 삭제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2층의 높이는 아까 봤겠지만 2700에서 400입니다. 2700에 400. 그래서 옵셋 2700 그려주시고요. 옵셋 400까지 추가를 할게요. 그럼 실질적으로 뭐 이 부분은 우선 표기만 해 놓을게요. 여기가 지붕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옵셋 2700 옵셋 400 tr 잡고 삭제. 그러고 이제 도면에 와서 제가 이제 그 위치를 좀 확인을 할까 해요. 바닥에서 200만큼 떨어져 있는데요. 창의 높이는 330은 동일해요. 밑에 표기되어 있죠. 그래서 200. 그 다음에 330. 옵셋 200. 여기가 바닥이죠. 옵셋 330. 다시 옵셋 330. 일단 창의 위치가 여기 들어갈 겁니다. 다시 옵셋 200. 그리고 옵셋 330.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쪽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뭐 표기될 게 따로 없긴 한데 그려줄게요. 무슨 말이냐? 여기 뭐 구멍이 뚫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벽체예요. 그러면 옵셋 2700. 그 다음에 옵셋 400이었죠. tr로 이번엔 더블 클릭을 했습니다. 바로 지워줄게요. 이쪽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나 이거 그냥 여기다 그대로 쓸래. 이거 그냥 갖다 쓸게요. 어떻게 쓰냐? 여기까지 라인을 다 정리를 한 상태에서
라인을 다 정리를 했고요. 뭐 왼쪽, 오른쪽 이런 이제 벽체가 같은 경우에는 뭐 미러를 사용해서 똑같다면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미러로 복사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따지고 보면 이것도 똑같아요. 높이도 똑같고. 그래서 뭐 미러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그려놓고 미러를 사용해서 뭐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연습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하나 다 그린 겁니다. 우선 창을 제가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창을 바꿨고 1층부터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렸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 선은 필요가 없어요. 이걸 위해서 그린 선이에요. 그러면 바로 삭제. 그 다음에 이게 두께가 있어요. 이 두께 어떻게 알아요? 여기 있죠. DI 40이라고 돼 있죠. O 스페이스바 40. 잡고 안쪽으로. 잡고 안쪽으로. 됐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벽체가 뒤집어진 상태입니다. 나중에 미러로 세워줘야 돼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나중에 회전을 해서 세워줘야 돼요. TR 삭제합니다. 두 번 누를게요. TR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벽체가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창을 그릴게요. REC 이렇게 바로 스페이스바 하면 전에 사용한 명령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거 다 지울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옵셋 40 안쪽으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창은 위에 달려 있죠. 그래서 이건 창은 화장실 창이라 이렇게 위쪽으로 달려 있는 상태고 아마 약간 궁금증이 생길 수는 있을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창을 바닥 밑에다가 달아놨을까? 이 집의 특징은 이 부분으로 창을 이쪽으로 채광을 하는 창이 아닙니다. 이거는 환기 창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한의 환기를 목적으로 뚫어놓은 창이고요. 그럼 채광은 바로 이쪽으로 합니다. 이렇게 가운데 부분 중정을 통해서 채광을 해요. 이쪽을 왜 채광을 안 하냐? 이 바로 옆집에 진짜로 한 이 정도 간격에 건물이 서 있어요. 빛이 절대 들어오지도 않고 프라이버시 침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창을 바닥에 내려놓고 창도 완전 최소화를 한 상태고요. 협소주택입니다. 건물들이 바로바로 붙어 있는 형태고요. 그러면 이제 2층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2층에는 이 부분은 나중에 선색을 바꿀 거예요. 여기는 똑같이 여기 창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는 이제 우선 연습하려고 우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REC 그리고 옵셋 40. 저희가 이렇게 한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을 내려서 카피. 옵셋을 한 거를 그냥 갖다 복사해서 편하게 한 번에 쓰려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이 라인을 정리합니다. 여기가 바닥이겠죠? 요번에 얘는 여기가 바닥이에요. 똑같이 그려야 되지만 이걸 그냥 갖다가 쓰셔도 돼요. 왜? 똑같은 애니까. 복사를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삭제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건 지금 벽이 바닥이니까 뒤집어진 상태죠. 얘도. 이렇게 해서 인면을 그 평면도에 맞춰서 그린 다음에 이걸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잠깐 복사를 할게요. 그러니까 원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 평면도 아예 지워버릴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울게요. 그래서 요거 제가 일부러 살려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지. 요게 4-1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려놓을게요. 4-1이라는 뜻은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일부러 서클을 그렸어요. 만약에 여기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디자인이 돼 있다고 쳐요. 1층에. 여기도 2층에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다고 칠게요. 그림이 이쪽에 그려져 있죠. 번호는 4-1이에요. 여기가 바닥이니까 우선은 이게 딱 보이는 부분부터 무브로 살짝 내리고
얘가 MI를 제가 누를 거예요. MI 밀어 세웁니다. 이때 NO라고 돼 있어요. yes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밀어 할 때 yes로 안 하고 no로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그대로 하면은 이거 복사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밀어 하실 때 yes로. 그러면 복사 안 하고 그냥 바로 위 상하 반전. 이제 이게 원래대로 바닥이 됐죠. 꼭 미러를 해주셔야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미러 해야겠죠. 와서 미러 할 때 yes로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 이제 올릴 거예요. move 이렇게 올립니다. 여기가 1층 바닥, 여기가 2층 바닥. 나중에 이런 거 이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지붕. 보시면은 이제 무슨 말이냐? 1번에서 4번을 보는 인면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창이 없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창이 없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왜 이거 동그라미 표기를 했냐면 이쪽 평면도를 보시면 4번에서 1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선 이 부분을 제가 여기 놔두고 여기가 이제 2층이죠. 이거를 무브로 여기다 붙일게요. 지금 형태는 1번, 4번 번호 갖고 올게요. 번호 복사해서 우선 갖고 오겠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릴 땐 이렇게 그렸어요. 1번 여기 이쪽 평면도 1번에서 따서 그리고 2번에서 따서 그리고 3번에서 따서 그리고 4번에 따서 그리고 그런데 뭐가 다르죠? 여기 위치가 1번 여기가 4번인데 여기 보게 되면 얘는 여기가 4번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우리가 여기 서서 이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쪽 방향을 보게 되면 이쪽 이쪽이 이제 왼쪽 눈이죠. 왼쪽 눈으로 보이는 게 4번이 될 거예요. 왼쪽 눈으로 보이는 게 4번이라는 뜻은 이 부분이 왼쪽으로 보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통째로 잡고 미러 합니다. 가운데 센터 잡고요. yes로 바꿀게요. 이렇게 돼야지 얘가 4번이 됐죠. 그 다음 얘가 1번이 됐죠. 그래서 다 합쳐주시고 미러를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 헷갈릴까봐 이거 표기를 해놓은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와서 이제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이번엔 여기가 바닥이죠. 여기 지금 잘못되어 있어서 제가 다시 수정을 했고요. 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가 바닥, 요건 요게 바닥. 뭐 똑같으니까 이건 뭐 바로 이걸 그냥 갖다 붙여도 되겠네요. 똑같다는 가정 하에 카피해서 올리고 다시 여기다 붙일게요. 이제 거의 완성이 이제 돼 가네요. 이렇게 붙이고 제가 이거 살짝 올려서 여기를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경계선이 딱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 얘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라인 살짝 올리겠습니다. 무브로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러면 우선 1차적으로 이렇게 벽 라인을 그려서 창까지 한번 이렇게 뚫어 봤고요. 특히 이제 헷갈리시는 부분이 이걸 것 같아요. 갑자기 얘를 좌우로 미러를 했죠. 좌우로 미러. 보는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미러를 해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바닥이니까 위아래로
반전을 해줬고요. 요거는 뭐 그냥 딱 보이는 대로 우리가 아니까 여기 바닥으로 기준했을 때 회전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만 잘 생각을 해주시면 그냥 헷갈린다. 그럼 이거는 이제 좌우 미러, 얘는 상하 미러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도면이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듯이 요 기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기호를 보고 이 도면에 보는 방향을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정리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갈 패턴과 그 다음에 치수, 기호까지 넣고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이번엔 패턴 작업을 좀 해볼 건데 이 가운데 있는 선을 보면 얘는 두껍고 얘는 얇은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패턴입니다.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의 매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뭐 동그란 표시까지 뭐 넣어주면 더 완벽하겠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이 패턴 넣는 정도만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할게요. 패턴의 우선 간격을 좀 볼게요. 1500, 높이는 90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500과 900을 잘 기억을 하고, 기존에 이 그린 선을 제가 그냥, 뭐, 아예 그냥 없다고 하고,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완전 없는 상태.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제 옵셋을 하겠습니다. 옵셋 900, 900 갑니다. 900. 이렇게 900. 그럼 딱 떨어져요. 아까 그 400만큼 딱 떨어집니다. 여기도 가볼까요? 900. 그러고 나서 이 부분도 900. 여기도 900. 요거는 아까 제가 이해시키려고 그려놓은 거니까 지울게요. 900. 그 다음에 이 가로로 갈 건데, 우선 이 선은 사실 벽체가 아니죠. 벽체가 아니기 때문에 선을 여기 해치선으로 바꿀 겁니다. 여기 이제 해치. 여기 노출 콘크리트 부분을 뭐 표현했다라는 해치선으로 해줄 거고요. 이 부분도 해치선으로 바꿔볼게요. 뭐 MA라는 명령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색을 입력해도 되겠죠. 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해치선으로 라인을 아예 바꿔볼까요? 바꾸고 라인을 이제 센터에서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센터에서 내린 다음에 이 좌우 간격을 옵셋으로 1500만큼 할 겁니다. 1500으로요. 그럴 때 여기 정확히 가운데 딱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라인 그대로 카피. 똑같은 애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요거 다 잡고 카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딜 기준으로 찍고 이동할 거냐. 여기 꼭지점. 그러면 똑같은 위치를 해주면 위치 정확히 맞아 떨어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볼게요. 가운데로 하고 옵셋 1500. 그럼 약간 끝부분 이렇게 남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라인 옵셋 1500. 이때 이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여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뭐 창문을 뚫고 이 매지선이 들어간 건 아닌데 이 부분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TR 더블 클릭 두 번 해서 이렇게 지워주면 깨끗하게 여긴 구멍이 뚫린 겁니다. 매지선이 생길 수가 없는 위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선 매지선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오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각형이 보이시는데 이 사각형은 도대체 뭐냐? 그냥 임의로 여기에 바닥 있다는 뜻입니다. 대지라는 뜻이에요. 대지가 사실 밑으로 더 내려가면 내려갔지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그냥 평면도만 올릴 수 없으니까 대지선. 이 두께는 몇이냐? 이 두께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길이는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도면을 표기했을 때 대략적인 위치, 이 도면에서 가장 적당한 길이를 여러분이 그려주시면 돼요. 이 정도?
A3 용지에 다 출력될 수 있는 그 길이 너무 멀어도 좋지 않겠죠. 전 이건 기본 0 레이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옵셋은 그러면 500을 하니까 뭐 나쁘진 않은데 넉넉하게 한 800 두꺼운 느낌을 해줄까요? 800 줬고요. 얼마만큼 간 거냐면 그냥 대략적인 위치로 갔어요. 만약에 여기 나무 같은 걸 표기해주고 싶으시다면 좀 더 길게 해주셔도 되는데 문제는 나중에 이게 너무 길어지면 출력할 때 잘리게 돼요. 그래서 적당한 길이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나중에 이제 제공해 드릴 이 틀은 정확하게 70분의 1이 잘리지 않는 틀입니다. 이 틀을 갖다가 사용하셔도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 여기도 바닥이 필요하죠? 이렇게 잡고 나서 카피. 이때 저는 어떻게 하냐? 여길 기준으로 할 거예요. 붙이면 정확히 똑같은 바닥이 생기겠죠. 이걸 좀 떼어내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살짝 간격이 있어요. 여기 치수도 넣어야 되고, 간격을 살짝만 이쪽으로 이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요 다음으로 이제 치수와 기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치수선과 기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수선을 먼저 진행하기 위해서 레이어에서 디멘션으로 바꿔주시고요. 우리가 작업했던 치수선을 체크한 다음에 인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길이가 아니에요. 높이지. 높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길이는 평면도에서 얻을 수 있는 거고 인면도에서는 이 높이에 대해서 표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2700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거는 1층의 높이, 그리고 여기까지가 2층 바닥의 높이, 그리고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 뭐 난간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파라펫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도 똑같아요. 그래서 굳이 새로 찍을 필요 없이 그냥 카피 눌러서 이렇게 한 번에 불러오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추가로 이 창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바닥에서부터 뭐 1800 떨어져 있다. 창의 높이는 몇인지, 이건 되게 중요하겠죠. 창의 높이를 알아야겠죠. 그러고 나서 이 부분도 창의 높이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바닥에서부터 몇이다. 창의 높이는 몇이다. 이 간격은 따로 표기할 필요가 없겠죠. 평면도에서 이 길이는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치수만 넣어주고 모르는 치수는 평면도에서 참고할 수 있으니까 굳이 따로 넣어줄 필요가 없고요. 인면도 그리실 때 아까 봤지만 평면도에서 라인을 땄기 때문에 또 더 그 치수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 패턴인데 여기 만약에 패턴이 여기서부터 뭐 900이다. 이건 알아야겠죠. 뭐 여기에서부터는 뭐 1500이다. 그래서 이 패턴에 대해서는 표기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900에 1500짜리다. 살짝 정리를 조금 해줄게요. 그래서 이런 치수도 보기 좋게 정리를 잘 해주셔야 여러분이 작업할 때도 편하고, 이 문의 높이도 마찬가지죠. 바닥에서부터 이 문 출입구죠. 그러니까 문이라고 제가 계속 잘못 얘기하는데 출입구입니다. 구멍이 뚫려 있는 입구, 이 출입구 부분 2100, 바닥에서 200만큼 올라가 있다 라는 뜻이고,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했으면 여기다 기호를 넣을게요. 기호. 그래서 기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호를 넣을 때 이제 1층을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렸잖아요. 가능하면 이제 새로 그리는 것보다 1층과 2층 평면도 마찬가지예요. 1층 평면도를 그렸으면 그 기호를 2층에 갖다 쓰는 게 좋아요. 1층 기호와 2층 기호의 사이즈가 다르면 보기에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호를 갖다 쓰겠습니다. 저는 필요한 게 1번, 4번,
그 다음에 요 A, 그 다음 B. 이렇게 네 가지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카피해서 갖다 쓸 겁니다. 어, 요 기호는 제가 요거 스펠링만 요 갖다 쓸 거고, 이 회전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요 그냥 그대로 쓸 계획입니다. 위치는 한번 맞춰 볼게요. 무브를 해서 한 요 정도? 제가 이제 라인을 좀 이렇게 그려 볼게요. 제가 왜 이거 라인을 그리고 이제 뭘 할 거냐? 우선 이쪽으로 근처로 간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잡고 나서 무브로 했을 때 여길 기준으로 여기다 클릭하진 않을 거예요. 갖다 대서 클릭 안 한 상태에서 살짝 위로 하면 이게 점선이 생겨요. 그러고 나서 붙이면 정확하게 그 위치에 붙습니다. 뭐 잘 안 돼요. 그럼 이런 분, 잘 안 되는 분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 그냥 붙이고 잘 안 되는 분은 그러고 나서 다시 무브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 이 직각으로 직각 표시가 됩니다. 직각으로 붙었다는 뜻이에요. 1번, 4번 난 여기다 붙였다.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다가 또 이렇게 붙여주시고, 요거 창 다 있는 거는 여기가 4번이네요. 여기가 4번. 그리고 여기가 1번. 이런 분이 있어요. 이면도에서는 여기 창이 이쪽이 없고 이쪽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위치는 상관없어요. 지금 요걸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거예요. 이 방향, 얘가 왜 위에 있냐 밑에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걸 표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복사할 때 제가 어딜 카피하냐, 여길 잡고 카피해요. 그래 여기다 붙이면 간격이 똑같아져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카피할 때도 이렇게, 이거 더블 클릭하고 그냥 바로 대문자 A 쓸게요. 저거 괜히 갖고 왔네요. 그냥 이거 바꾸는 게 훨씬 편하겠죠. 이쪽은 B인데 제가 잘못 썼어요. 그쵸? A에서 B 보면은 우리 여기 A잖아요. 이쪽에서 바라보니까 왼쪽 A, 오른쪽 B. 이쪽에서 봤을 때 왼쪽이 B죠? B, A. 그러니까 어떻게? 얘는 P, 이건 A겠죠. 우선 갖고 올게요. 카피. 갖고 와서 이렇게 이걸 뭐 이동하는 것보다 이거 그냥 A로 바꿔 쓰는 게 훨씬 빨라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기호까지 넣고 치수까지 다 넣었어요. 얘는 필요 없겠네요. 새로 쓰는 게 훨씬 빠를 때가 있어요. 있는 거 갖다 이동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이제 도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텍스트가 써 있습니다. 그것은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냥 센터 뭐 그냥 빨간색 선으로 표기를 해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0번 레이어로 삼각형을 그려서 그냥 하나로 묶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글자 텍스트로 써준 거. 우리 그때 스타일 ST로 규격 사이즈 찾아주셔서 MT로 글자 썼죠. 그래서 글자 쓰는 것까지 해서 여기다가 한번 뭐 똑같이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삼각형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제 이 센터로 했던 거는 이제 색감이 빨간색으로 해서 여러분 이제 보기 편하게 구분하려고 그런 거니까 제가 이제 이쪽에서 살짝 라인을 뺄게요. 이때 F8로 해놓은 상태여야 되고요. 조금 무브로 이 정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기본 0번 레이어로 음, 대충 이렇게 렉탱글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렉탱글 하나. 이제 얘를 그려놓은 걸로 이제 규격을 할 거예요. 뭐 대충 보이게 이 정도 그리면 이쁘겠다. 라인으로 가운데 잡아서 그리고 요 삼각형의 모양이 뭐 좀 얇든 두껍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선,
이 삼각형의 의미는 이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라인의 위치가 바로 뭐 탑 오브 파라펫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건 지워도 되고 라인 마무리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 p 에디트 하나 잡고 스페이스바 이때 물어보죠. 합칠 거예요. 누구? 얘 다. 스페이스바. 그러고 스페이스바. 그럼 얘가 어떻게 하나로 합쳐져 있죠. 간단하죠. 이제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글자 뭐 쓰기 제일 편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우선 우리 m텍스트 글자 쓰는 거. 그런데 저 이거 ST 안 했어요. 스타일. 글자 새로 만드는 거 안 했습니다. 이건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게 없다 했을 때 새로 하나 다시 만들게요. 뭐 오늘 하는 거 A1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그 다음에 난 폰트는 정했어. 영문 폰트 쓰고 싶은 폰트가 있었어.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폰트를 이런 걸 보시고 정해줄 수가 있고요. 폰트를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전체 높이라 그랬죠. 이게 사이즈입니다. 우선 50으로 우선 잠깐 잡을게요. 그러고 나서 ST 스타일로 MT로 가서 글자 쓴 다음에 글자 했을 때 지금 50으로 했을 때 크기가 좀 작죠. 그러면 ST 다시 가서 얘를 100으로 적용을 다시 합니다. m텍스트 MT 이제 100으로 하니까 글자 크기가 크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텍스트로 가셔서 써볼게요. m텍스트 MT 뭐 여기서부터 여길 기준으로 잡았어요. 여기서부터 난 그리기 쓰겠다. 이렇게 써주는데 글자가 왜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 이 범위를 살짝 당겨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바깥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 이 글자 여기 딱 맞춰야 돼. 그 M, Move 스페이스 바에서 살짝 이렇게 내려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내렸네요. 라인 좀 짧은데요. 이거 길게 늘리면 돼요. 이건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글자가 좀 큰 것 같아요. 혹은 작은 것 같아요. 이 삼각형 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잡고 여러분이 난 이 라인 이쪽을 기준으로 할래. 다 잡고 SC 스케일로 이쪽을 찍고 0.7 이렇게 줄여서 원하시는 그 사이즈로 늘리실 수 있어요. 너무 줄였나? 그러면 컨트롤 Z 돌아가서 다시 SC 이쪽을 기준으로 0.8 정도.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하나 잡아서 이제부터 얘를 갖고 쓰는 겁니다. 카피. 여기도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뭔가요? 우리 이거 벽 두께가 지금 사실 보이진 않아요. 단면도에서는 표현이 됩니다. DI 했을 때 안에 그 단면도에서 보면 여기가 지붕의 바닥, 그 다음에 여기가 지붕의 슬라브 라인, 2층의 슬라브 라인이에요. 그 두께가 150이라는 거예요. 벽 두께가. 그래서 우선은 제가 150, 요거 우선 임의로 하나 그릴게요. 얘가 있어야 요 복사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2층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뭐냐? GL, 그라운드 레벨. 바닥 라인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고 이걸 이제 그려줬으니까 이제 글씨를 더블 클릭해서 이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R.SL 이쪽은 더블 클릭해서 2층 슬라브 라인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 슬라브는 그라운드 레벨이다. 이거 이제 삭제를 할게요.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좀 짧은 느낌이 있긴 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 살짝만 좀 이렇게 당길게요. 여기 바닥 있었죠? 이것도 여기까지만 좀 이렇게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뭐 요거를 복사해서 얘를 기준으로 또 여기다가 붙여도 되겠죠. 그래서 요 표기를 하는 거는 이 위치에 정확히 어떤 영역인지를 설명해 줄 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제 모든 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제공해 드리는 이제 틀이 있어요. 이 틀을 다 제공해 드릴 거고 이 틀
틀 안에다가 여러분의 도면을 넣고 뭐 인면이면 인면이다, 평면이면 평면도다, 뭐 축적 몇 분의 이제 몇인지 70분의 1이다. 이걸 이제 정확히 표기를 해주셔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력까지 해서 제가 PDF로 제공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면도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